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마법이 깃들인 땅이었지요. 이 숲의 나무들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울창했으며 그 사이에 흐르는 기운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그 숲속에 살았던 존재 중 가장 개성 있는 것은 용감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숲의 모든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 필요할 때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감한 바람의 임무는 숲속 생명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숲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나무들이 웅성거리고 작은 동물들이 불안한 듯 숲을 서성였습니다. 중심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마법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은 숲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던 근원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마법의 샘이 마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숲의 장로인 오래된 참나무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바람을 불렀습니다. 참나무는 용감한 바람에게 숲의 반대편 끝에 있는 시간의 계곡에 숨겨진 전설의 열쇠를 찾아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열쇠는 마법의 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용감한 바람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떠났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용감한 바람은 결국 시간의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계곡은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은 정말로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계곡의 중심부에서 반짝이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이 열쇠를 지키고 있던 수호자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기와 의리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숲속 친구들과의 추억과 의리를 떠올리며 이 시험을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독수리는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건네주었고 마법의 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용감한 바람은 열쇠를 사용해 마법의 샘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샘은 다시 맑은 물을 뿜어내며 숲 전체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숲의 모든 존재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람을 축하했습니다. 그리하여 용감한 바람은 다시 숲의 수호자로 돌아왔고 숲속의 모든 존재들은 바람의 용기와 의리를 두고두고 이야기를 전하며 평화로운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언제까지나 푸르고 아름다웠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 내려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플로리안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안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마을 길가에서 본 아름다운 꽃들에게까지 미소를 보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커다란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님의 행방이었습니다. 플로리안은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마을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플로리안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의 말동무이자 수호자인 작은 새 루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루는 평범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옛날 플로리안의 부모님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마법으로 만들어준 새였던 것입니다. 루는 플로리안에게 아기 적부터 다양한 노래와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 하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루가 들려주었던 많은 이야기 중 특히 플로리안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은 불사조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불사조는 자신의 눈물을 흘려 어떤 것이든 치유할 수 있으며 그 노래는 듣는 이에게 커다란 지혜와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사조의 깃털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마법적인 힘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플로리안은 이 불사조의 노래가 자신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플로리안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긴 여정을 떠나기로 합니다. 마을을 떠나는 그날 모든 이들은 그를 따뜻하게 배웅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루는 플로리안을 따라 언제나처럼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며 날아갔습니다. 플로리안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그는 깊은 숲을 지나고 거친 산을 넘으며 여러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플로리안과 루는 수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장난꾸러기 요정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고 험한 산의 야생 짐승들은 그의 용기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안의 친절함과 진심 어린 마음은 늘 그의 곁에 아군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숲속 요정들은 그에게 특별한 잎사귀로 만든 행운의 목걸이를 주었고 산의 주민들은 아는 비밀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고 플로리안은 드디어 전설 속 불사조가 살고 있다는 신비스러운 산의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의 가지에는 불사조가 아름다운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옥해진 공기는 그 자체로 마법 그 자체였습니다. 플로리아는 경외감을 느끼며 천천히 불사조에게 다가갔습니다. 불사조는 플로리안의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더니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아는 그 노래 속에서 그의 부모님을 향한 길을 보았고 그 노래는 그에게 수많은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불사조는 플로리안에게 자신의 깃털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깃털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다시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항상 용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을 이어가렴. 플로리안은 감동하여 그 깃털을 손에 쥐고 로와 함께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깃털은 마법의 힘을 발휘하듯 빛났고 그 빛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자 사라졌던 그의 부모님을 향한 단서들이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플로리아는 오랜 시간 끝에 불사조의 노래가 가리키는 곳 그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 어린 재회는 플로리안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플로리안은 앞으로도 그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가슴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로리안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그의 전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용감할 것을 상기시키는 아름다운 동화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마법의 라벤더 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어떤 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라벤더는 그 향이 맑고 진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곳에 들러 채취한 라벤더로 차를 만들어 마셨고 집안 곳곳에 두어 하나의 주술처럼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이 밭의 정확한 기원을 알지는 못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오래전 마법사 클레망이 사랑하는 연인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클레망은 그의 연인 루이즈를 잃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 특별한 라벤더 밭을 조성했다고 전해집니다. 라벤더가 땅에 닿는 순간부터 그들은 꽃을 피웠고 주변은 따뜻하고 아늑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에는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녀 리옹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옹은 언젠가 라벤더 밭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밭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클레망과 로이즈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옹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라벤더밭 한가운데에서 환하게 빛나는 꽃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더해진 리옹은 용기를 내어 꽃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빛나는 라벤더 꽃을 만지자 갑자기 주변 경치가 달라졌습니다. 리옹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녀 앞에는 클레망과 그의 연인 로이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라벤더 밭을 함께 가꾸고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리옹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의 밭에 깃든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리옹은 이 특별한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라벤더 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클레망과 로이즈의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라벤더 차를 마시고 꽃예술 경연을 하며 사랑과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리옹은 그 후로도 종종 마법의 라벤더 밭에 찾아 클레망과 로이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삶에서도 사랑과 추억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밭은 단순히 향기로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신성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라벤더 축제는 매년 커져갔고 먼 곳에서도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순수한 사랑과 상실한 연인을 기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동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마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시간을 잘 관리하는 소녀였으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면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를 시험해 빠뜨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깊고 어두운 숲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숲이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각종 담력 시험이 그 숲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숲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마리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숲을 탐험하다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마리는 그 친구를 찾기 위해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걱정했지만 마리는 친구를 구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마리는 손목에 오래된 금속 시계를 차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계는 그녀에게 시간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마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숲속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고요했고 귀에 익은 바람 소리나 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숲은 신비롭고 기이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헤매는 동안 마리는 자신이 점점 숨는 여우 종종거리며 도망가는 토끼, 으르렁거리는 늑대와 같은 환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모두 시간을 잃고 길을 잃은 영혼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마리는 시계를 지탱하며 숲의 중심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별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린 듯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름다운 유리성이 있었습니다. 성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리의 친구처럼 시간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 마리는 늙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당대의 모든 시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간의 수호자였습니다. 여인은 마리에게 숲은 시간을 궁극적으로 잃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 설명하며 그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선 과거의 고통이나 현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친구를 위해 이 도전에 임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친구의 과거로 과감히 뛰어들어가 친구가 잃어버린 잘못된 기억과 죄책감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마리는 친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용기와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그러자 친구의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둘은 성 밖으로 다시 나왔고 금속 시계는 다시금 정확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온 마리와 친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이번 일로 인해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지만 그것을 늘 지각하고 조정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게 해야 하며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훈을 얻고 친구와 함께 돌아온 마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잃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속도의 삶이 아닌 순간을 즐기는 삶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마리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